테슬라가 지난해 내놓은 사이버 트럭, 독특한 디자인 등으로 출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필요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엔 사이버 트럭을 취소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에 분노했다고 말했는데요. 5월에 주문해서 지금 받을 때가 됐지만 참을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약 6,700만 원 상당의 차량 계약서도 공개했는데요. 또 다른 누리꾼도 4년 기다린 사이버 트럭을 취소한다며 테슬라 취소에 동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두 작성자 모두 국산차를 살 거란 계획을 밝혔는데요. 최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체포 장면이 공개되며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화를 돋군 포인트는 쇠사슬 체포였죠. 미국 여행을 계획하는 한 시민은 족쇄까지 채우며 연행하는 모습에 엄청 열이 받았다며 여행 취소를 고민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분노한 시민들 움직임에 애국자다, 대단하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불법 체류는 불법이다 이런 주장도 달렸는데요. 하지만 외신에서도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었다. 트럼프 정부의 조치로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미국의 과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벼랑간 우방국에 가해진 혹독한 조치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업장관이 뉴욕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7월 타결된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위해서였는데요. 대미 투자 세부 구조를 두고 교착 상태인 가운데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어렵사리 우리 근로자들이 고국 땅을 밟자 공항에선 눈물의 상봉이 연출됩니다. 미안하다. 아닙니다. 고생 많았어요. 구금됐던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는 사이 미국 측은 한국을 향한 관세 압박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우리 근로자를 풀어준 날 한 방송에서 한국을 향해 무역협정 서명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조건대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호 관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하라는 의중도 나타냈습니다. 한미는 상호 관세 15% 인하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에 대해 큰 틀에선 합의했지만 공식 문서화 등 마침표는 찍지 못했습니다. 실무 협의가 교착 상태에서 나아가지 못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장관을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만났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의 수익 배분 등 세부 구조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두 장관은 후속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국익 최우선 원칙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대응 경략을 가담듣고 있습니다. 미국 측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협상의 세부 조율을 매듭짓고 협정 문안에 서명하기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곽준영입니다. 정부는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의 귀국 파장을 주시하며 미국과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B1 비자의 해석 차이부터 좁혀갈 방침인데요. 여기에 관세 후속 협상까지 중대 고비를 맞으며 한미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비자 문제를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을 국장급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에도 해석이 다른 단기 비자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내법을 개정해 주재원 비자 발급이 어려운 단기 파견 근로자, 협력사 직원을 감안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주재원 비자가 아닌 전자여행 허가 에스타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한정혜 의원이 외교부와 기업에서 받아 공개한 구금 한국인 317명의 비자 유형에 따르면 170명이 에스타, 146명이 상용 비자 B1과 B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합법적인 취업 허가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구금됐습니다.
이 직원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미국에 남아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위한 전용 비자 창구도 신속히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비자 제도가 이를 못 따라간 점도 이번 구금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와 대미 투자 관련 비자 문제는 관세 후속 협상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미국이 전액 현금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미 비자 개선 문제가 관세 협상과 연계될 경우 그 결과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불안과 고통뿐이었던 구금 생활을 견디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입국자들은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열악한 환경에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7일 동안 어떤 생활을 견뎠는지 송채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고국 땅을 밟은 근로자들은 구금된 일주일간 모든 게 견디기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인권 보호도 위생도 열악했다며 일반 수감자와 똑같이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2인 1실을 쓰는데 숙식하는데 변기가 같이 있어서 그런 것들 간단하게 다 오픈된 장소에서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제일 힘들었죠. 버스에 내리자마자 수갑은 다 해제했고요. 거기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 죄수복? 7일 동안은 계속 그냥 일반 수감자랑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식사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3끼가 제공되긴 했지만 구금 생활을 견디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서 주는 대로 미국식 빵이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나눠서 먹었습니다. 일단은 먹는 거랑 식수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게 좀 문제됐습니다. 네. 식단이 제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렇고요. 다른 분들 제일 힘들어했던 게 거긴 첫 경험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프로세스로 갈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답답했고. 구금시설로 끌려가던 상황도 급박했습니다. 그냥 조사라고만 생각했지 갇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심각해지는 거. 수갑이랑 족쇄 그리고 또 몸에 쇠사슬을 감는 거 보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 모여가지고 비자 분류하고 버스 호송 차량 탑승해가지고 끌려가더라고요. 짐을 이제 모아가지고 소지품 다 반납을 하고 망에다 이제 가방에다 넣고 그래서 이제 수갑 차고 세고랑 차고 일단은 호송차에 탑승해서 이송을 하게 됐습니다. 입국자들은 무사히 귀국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구금시설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받고 싶으면 임시 비자를 늘리라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체포한 이들을 수용할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 톰 호머는 수용 능력이 거의 찼다며 매일 침대 수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말 기준 이민 당국에 장기 구금된 인원은 6만 1,000명인데 정부가 보유한 침대 수는 6만 5천 개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약 62조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구금시설과 침대 수를 늘리기로 했지만 체포 속도를 따라잡긴 어려울 걸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식량과 위생용품 등이 부족한 건 물론 일부 시설에선 수백 명이 며칠간 바닥에 눕거나 앉아서 자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문을 닫은 악명 높은 교도소 3곳을 올해 말까지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에는 중범죄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를 400명 넘게 가둘 수 있는 시설을 개소했습니다. So absolutely, this is a facility that's notorious. Is that if you come into this country and you victimize someone, you're going to end up here. 한편 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받고 싶으면 임시 비자를 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인들이 듣기 거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사실이라며 미국에는 이런 일을 할 인력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와 관련해 솔직히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상태라면 향후 대미 직접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우리 국민 317명이 체포 구금된 초유의 사건.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의 석방과 귀국이 하루 늦어진 상황을 직접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해요.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당황스럽다면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은 당황스럽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다만 비자 관련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워킹그룹을 만들어 우리 인력의 단기 파견제형 비자 신설, 기존 B1 비자의 탄력적 운용은 물론 나아가 현지 취업이 가능한 전문직 비자의 쿼터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관세 후속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핵연료 처리,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일단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퇴임 전까지 수많은 고개를 넘어야 할 것 같다며 국익에 반하는 어떠한 이면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얻으러 간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이죠.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거죠.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이 대통령은 협상 표면에 드러난 건 거칠고 과하고 불합리했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성서환입니다.